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법원의 제동을 받았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고요. 법원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외에 사건, 사고 소식도 함께 짚어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성인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가려면 방역 패스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3월부터는 청소년들까지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우선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에서 이제 오는 3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부터 이제 백신 패스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17개 업종,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백신 패스를 해야지만 이제 뭐 입장을 할 수 있게 이런 좀 제한을 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난달 17일에 이모 씨 등 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네. 이 처분에 대해서 이 17개 업종 중에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취소의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와 함께 세트로 집행 정지를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이 처분이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집행이 되는 걸 정지해 주세요. 이런 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4일 결국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준 것이고 이에 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법원에서 결정문에 적실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헌법상의 뭐 신체의 자유라든지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결정에 있어서는 네. 이런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느냐 이거는 본안에서 사실은 판단할 부분이고 이게 이제 적시가 됐다고 해서 이게 직접적인 이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집행정지를 판단할 때는 3가지 요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첫째가 이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긴급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한 이 사유가 있을 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처분 자체가 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을 때만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 결국 쟁점이 됐던 것이고 법원에서는 이제 이 신청인 측에서는 당연히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을 하고 당장에 정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급하다 이런 부분을 소명을 했을 것이고 네. 이거 법원 그 상대방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에 관해서 공공복리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방역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첨예하게 대립을 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 중대한 영향,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신체의 자유라든지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이 더 조금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정지를 해준 것이고 본안 소송에서 결국에는 확정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본안 소송의 판단은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은 갖췄다라는 것이 이번에 법원에서의 결정이었고 본안 판결까지는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이 돌파 감염이나 청소년의 위중증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집행을 정지하겠다. 형집행이 아니죠. 이 집행을 정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 결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느냐 이 부분에서 아마 이런 돌파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미접종자들이 이 코로나 확산에 굉장히 조금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백신 패스가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접종의 의무화가 만약이라도 이 공공복리상 굉장히 큰 이익이 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공공복리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정지를 할 수가 없었겠지만 이제 법원에서 봤을 때는 돌파 감염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접종을 한 사람이 미접종자보다 반드시 그 확산을 안 시킨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정문에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법원에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접종을 사실상 강요할 수 있는 것이 방역 패스, 백신 패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은 이 미접종자들이 아무래도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때는 위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망률의 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위중증 환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의료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입원실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의사분들도 그만큼 더 많이 투여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백신의 접종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접종률을 높여서 결국 이런 조금 사망자나 위중증자를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일상 회복, 이 의료 체계가 조금 확보가 돼야지 일상 회복도 어느 정도 더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쟁점이 되는 것이고 확대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 다시 한번 법원에서 다툴 수가 있거든요. 이 정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아마 즉시 항고를 지금 한다는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가 되면 거기서 또 한 번 법원에서의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또 논의가 진행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일단은 정지가 됐기 때문에 본안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안 판결했을 때, 근데 궁금한 게 해외에서도 이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을 하는 것이 맞느냐. 즉 어떻게 보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는 방역 패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기본권 입장에서는 왜 우리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을 하느냐,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백신 패스가 나라마다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어딘가는 이 업종에 대한 제한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딘가에서는 아예 뭐 나가지 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조치가 결국에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 것이고, 헌법상에 이제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체의 자유, 뭐 내 신체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학습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리고 직업의 자유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백신 패스를 의무화하게 되면 직업의 자유도 침해할 수가 있다고도 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하고 거기서도 필요 최소한도의 필요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것은 인정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정지라는 거는 확정 결정이랑 다르게 이게 어느 정도 다툴 소지가 있고 이걸 지금 정지 안 해놓으면 나중에 본안 판단을 받았을 때 이게 만약에라도 지금 신청인 측이 승소를 하면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몇 달 동안 계속 집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쟁점이 됐던 것이고, 본안 소송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안 소송이 더 중요하기는 한데, 다만 이 본안 소송까지 가려면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백신 패스가 지금처럼 계속 시행이 되고 있다라면은 그때는 좀 본안 소송의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침이 또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본안 소송 자체가 크게 실익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집행정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항고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즉시 항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정소송법 제23조 5항에 따르면 즉시 항고가 이 집행정지의 결정 자체 효력을 없애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즉시 항고가 만약에라도 피신청인, 그러니까 정부 측이 승소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게 집행정지가 계속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예를 들면 지금 보면 학습권이라든가 신체의 자유라든가, 아니면 마트나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식음료를 또 구입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건 정말 헌법에서 보장을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원칙이고, 게 원칙. 예, 만약에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요건이라든지 어떤 사례까지만 이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만약이라도 어떤 제한이 있을 때 이 부분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렇다면 이제 소송을 해서 다퉈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법원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들이 다 독립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이것이 기본권 침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누군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헌재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요건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했던 이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기본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은 결정문에 적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는 것이고, 다만 본안 소송,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안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볼지 이런 부분들은 또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또 유사 소송들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쟁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도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신청인, 피신청인, 원고, 피고가 변호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뭐 1, 2, 3의 뭐 근거를 들었는데, 뭐 누군가는 A, B, C 아예 근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근거에 대해서도 주장이 타당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는 그 주장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번 소송의 이 결정이 뭐
다 모든 소송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쟁점이고 본안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침을 추가로 뭐 발표를 할 때는 어떠한 부분까지 조금 감안할지 이런 것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사건 이 정도 하고 다음 사건 넘어가 보면 일부러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사람 많은데 이번 20대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10번에 걸쳐서 했네요. 예, 맞습니다. 이 보험금을 그렇게 챙기면 이제 범죄가 되겠죠. 네. 범죄가 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부터 인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부분에서 이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타요. 근데 그 보험금을 12차례에 걸쳐서 1년 동안 1억 2천여만 원을 이제 수령했던 것이 적발이 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 조금 주모자로 보이는 일당 중에 한 명이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1년 6개월 정도라고 하면 비슷한 사건이 꽤 많잖아요. 이 정도면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이 지금 이번 처벌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범이었어요. 누범이라는 것은 이런 처벌 금고 이상의 형을 처벌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한 뭐 범죄라든지 어쨌든 금고 이상의 형의 처벌을 또 받는 사람이에요. 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이번 같은 경우 이 수법도 이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들어간 건데 이게 보험 사기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위협하는 이게 차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이게 다른 박는 쪽에서도 당연히 다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전과도 그러니까는 더 있었던 사람인 거고 다만 이제 법원에서는 이 사기 금액 1억 2천여만 원을 대부분을 보험사에 다시 변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네. 좋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특히 뭐 경하다라든지 특히 중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서울의 한 오피스텔 들어가 봤더니 고양이만 잔뜩 있었다. 라는 그런 사건이에요. 30마리 넘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서울 동대문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제 발생한 일인데 네. 이 임대인 측이 이제 월세가 밀리니까는 지금 받으러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없고 네. 집에 들어가 봤더니 고양이가 30여 마리가 있는 거예요. 30여 마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이 고양이들이 당장에 뭔가 보호를 받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뭐 음식이랑 이런 걸 조금 제공을 하다가 이 상황을 조금 제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고양이 보호단체에 제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식이 알려진 건데 이 상황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법적인 쟁점도 될 수가 있다 보니까는 지금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양이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고 각서 쓰고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법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검토를 당장에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46조가 벌칙 규정인데 거기에 사항에 유기를 한 자,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게 전과가 붙는 거예요. 네. 벌금형을 이제 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만약에 이 지금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한 것을 유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제 이 유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고양이들만 둔 것이 학대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이 떠나기 전에도 고양이를 학대한 뭐 이런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학대가 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46조 2항 1호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정황을 좀 더 확인을 해서 법적으로 의율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 자체가 굉장히 엉망이 됐다고 해요. 뭐 벽지도 다 뜯어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이 임차인에 대해서 민사청구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쟁점도 있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끝으로 마지막 사건은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인데 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갔더니 이게 또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제공하는 곳이었는데 밤 사이에 이제 숨진 거죠. 예, 맞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7분경에 이제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 24시 어린이집의 원장실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이제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식인데 이 원장실에서 당시에 원생 1명 그리고 다른 뭐 보육교사 1명 이렇게 있었고 잠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이 보육교사가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망이 이르렀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른 외상이나 뭐 학대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